네, 이번 시간은 호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호흡의 기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호흡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숨과 날숨이잖아요. 그래서 들이쉬는 건 코로 들이쉬고, 그리고 배를 빵빵하게 하는 복식 호흡을 하고, 내쉬는 건 입으로. 이걸 저는 운동할 때 호흡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코로 들이쉬는 게 왜 좋으냐면, 코로 들이쉬면 이 먼지가 좀 필터링이 되죠. 그래서 좀 더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호흡 경로가 좀 더 길어지죠. 그러면서 온습도가 조금 더 조절된 상태의 공기가 폐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입으로 들이쉬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온습도가 조절된 상태의 공기가 폐로 들어가니까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가스 교환 비율이 좀 더 높아져요. 그래서 입으로 들이쉬는 거에 비해서 코로 들이쉬는 거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. 우리가 힘들 때는 입으로밖에 안 쉬게 되고 그냥 멍한 상태로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서 가게 되는데, 그때 보통 심호흡할 때 코로 들이쉬잖아요. 깊게.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환기가 되죠. 왜 그러냐면 이 찬 공기가 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뇌를 자극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코호흡을 해주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힘들 때 입으로만 호흡하게 되는데, 그때 잠깐씩 코로 들이쉬어주면 좀 더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. 그때 코로 들이쉬는 심호흡 한번 해주면 힘이 더 난다는 거죠.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하죠. 그리고 이제 들이쉴 때, 그러니까 흉식이냐 복식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복압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흉식과 복식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?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.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그 호흡근이 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. 수축에 의해서. 그러면 폐 안에 기압이 낮아지죠. 그리고 바깥쪽은 기압이 높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우겨 넣는 게 아니고 이 기압차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호흡근들이 발달하면 폐를 더 많이 팽창시킬 수 있고 더 빠르게 팽창시킬 수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산소를 들이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때 대표적인 호흡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가로막, 흔히 횡격막이라고 하는 거죠. 갈비 사이근, 이 두 가지인데, 특히 이 가로막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. 가로막이 밑으로 수축하면서 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. 그리고 팽창하는 곳이 아래쪽이 가장 넓죠. 폐는 위, 앞, 뒤, 옆이 다 뼈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. 그러니까 팽창이 가장 많은 곳은 밑에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가로막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호흡량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호흡을 하면 당연히 이제 나도 모르게 이 가로막이 밑으로 이제 수축하면서 폐를 당기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잘 쓰게 되면 호흡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복식 호흡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가로막이 밑으로 팽창하면서 복압이 높아지니까 배가 불룩하게 불러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배를 불리는 거는 배 주변의 근육 가지고도 불릴 수도 있는데, 가로막을 이용해서 불리는 게 아주 좋은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압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복압을 좀 더 높은 상태를 좀 더 길게 유지하는 호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자전거 탈 때 이게 쉽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격투기처럼 잠깐 힘을 쓰고 마는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써야 돼서 이 복압이 높은 상태를 조금 더 높게 하거나 좀 길게 유지하는 게 쉽진 않아요. 근데 다만 0점 몇 초라도 길게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복압을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몸통이 안정되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복압을 높은 상태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는 건 뭐 당연히
호흡량을 많게 하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내쉬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는 거예요. 들이쉬는 시간에 비해서. 그래서 잠깐 버티다가 호흡을 잠깐 참았다가 이렇게 내쉬거나 좀 천천히 내쉬거나 하는 방식의 호흡법인 거죠. 물론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. 아주 힘들게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기도 하죠.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. 아주 짧고 강한 힘을 쓸 때 우리는 되게 심호흡 몇 번 하다가 기압 한번 딱 주면서 내쉬는 순간에 호흡을 딱 멈추고 힘을 한 몇 초 동안 쓰거든요. 이게 복압호흡을 하는 거예요. 이때 가장 큰 힘을 내는 겁니다. 몸통이 가장 단단한 상태이고, 그 다음에 내쉬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은 미는 힘이 세요.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, 일상에서. 그래서 흔히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소리 한번 내면서 일어난다거나, 무거운 물건 들 때 기압을 주거나, 격투기에서 힘쓸 때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게 이 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통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힘을 세게 하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내쉴 때 미는 힘이 센 특성, 이 두 가지를 나도 모르게 이미 일상에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호흡에서 이 복식호흡, 좀 더 나아가서 복압호흡은 이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. 이걸 자전거 탈 때도 조금 더 활용하자는 거죠. 그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게 아무래도 호흡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. 빨리 내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내쉴 때 미는 힘이 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. 이 특성을 페달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호흡은 리듬이 중요한데요. 흔히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이 호흡은 강한 운동을 오래 하는 유산소 운동에서는 좋은 호흡법은 아니에요. 보통 마라톤에서 습습 후후 이런 식으로 호흡하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호흡이거나 아니면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두 번 내쉬거나 어떤 경우에는 두 번 들이쉬고 한 번 길게 내쉬거나 뭐 이렇게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호흡만 아니고 그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셔서 자기의 리듬에 맞는 호흡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호흡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 뇌가 동시에 여러 일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다른 걸 못 합니다.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리고 처음에 호흡 훈련을 하실 때 들이쉬고 내쉬고 이 두 가지를 다 의식하시면 호흡 안 됩니다. 둘 중에 하나만 의식하시면 돼요. 들이쉬는 것만 의식하고 내쉬는 거 몸에 맡기고, 또는 내쉬는 것만 의식하고 들이쉬는 걸 몸에 맡기고, 이런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이쉬는 것만 의식하고 내쉬는 걸 몸에 맡겼다가 나중에는 내쉬는 것만 의식하고 들이쉬는 걸 몸에 맡깁니다. 이게 그래도 충분히 호흡은 돼요. 왜 그러냐면 많이 내쉬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. 그럼 얘는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게 있겠죠. 그래서 더 많이 들이쉬게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충분히 하면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조건 반사가 돼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다시 의식적으로 그런 호흡 해주고, 그럼 한동안 또 그 감각이 유지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호흡하시면 돼요, 호흡 훈련은. 그리고 내쉬는 것 의식해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와트바이크를 이용해서 그 호흡 내쉴 때 우리가 페달링에서 어떻게 힘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요. 이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 호흡 가지고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